자, 15학년도 수능 B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실제로 이게 당시 이제 신채호라고 하면 우리 되게 또 유명한 이제 독립운동가이죠. 그래 되게 존경한 인물이었는데 요 수능 딱 끝나자마자 욕이란 욕이 다 나왔어. 아, 신초아, 이러면서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못 읽는 건 모르고 신체를 욕했어. 자, 어쨌든 이 질문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일단 이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어휘력. 기본적으로 한자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 지문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한자 공부를 중학교 때 좀 게을리했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좀 턱턱턱 하고 막히기 시작하지. 자,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게. 자,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라고 했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읽힌 게 아와 비아라는 표현인데 이 아자 혹시 알고 있어? 그렇지. 뭐 이 정도 아주 우수해. 그렇지. 나지. 그러면 비하면 내가 아닌 이제 타인에 해당이 되겠네. 그렇지.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투쟁 과정이 바로 역사야. 자,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라고 했어. 자, 일단 뭐 무장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장이 뭐야? 그렇지.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한 거지. 그렇지. 자, 그런 투쟁만을 역설한 독립운동가. 역설했던 게 뭔데? 오케이. 여기서 일단 우리가 탁 하고 첫 번째 걸리는데, 우리가 뭐 역설법이다 혹은 뭐 역설적이다 할 그때 이제 일자는 거스를 역자거든. 근데 역설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역자는 힘역자를 써. 그럼 역설했다는 것은 힘주어 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힘주어 말한. 그렇지. 그래서 뭐 주장하다 이런 강조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앞으로 역설하다라는 표현 좀 익혀주도록 하고, 자, 이 필요성을 역설한 힘주어 말한 그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투쟁만을 강조한 이런 강경론자처럼 이렇게 비춰지긴 한 거야. 자, 하지만이라고 했어. 하지만이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앞엔 투쟁 얘기였어. 다른 얘기 나올 거야.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대. 자, 앞에선 투쟁인데 연대를 지향한 거지. 그렇지. 자, 일단 여기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배경 지식들 좀 끄집어 와서 이제 읽으면은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일단 식민지 민중이라고 했는데 신채호잖아. 식민지 민중. 이거 누구겠어? 그렇지. 조선인들에 해당되겠지. 그럼 제국주의 국가는 어디야? 그렇지. 일본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조선인들과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위에 있는 개념 아랑 그 다음에 비아라는 개념을 끌고 읽어보면 식민지 민중은 누구야? 그렇지. 아가 되겠네. 그렇지. 조선인이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은 이건 아가 돼야 돼? 비아가 돼야 돼? 그래, 아이면서 비아인 거. 그러네. 어쨌든 이거 딱 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아니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우리 머릿속에 얼핏 드는 게 이거 비아인데? 이런 느낌이 얼핏 딱 든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조선 민중은 아니잖아. 다시 제국주의 국가잖아.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라고 해서 일단 비하로 읽혀. 그렇지? 읽어봤을 때는 비하로 읽히는 게 맞잖아. 그렇지? 끝까지 다 읽으면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이야. 자, 그래서 이 나와 내가 아닌 것의 연대, 위에선 투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연대를 지향한대. 그래서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라고 했어. 맙소사. 투쟁하자면서 싸우자면서 연대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납득되지? 그렇지. 너 나랑 싸우자. 그래놓고 너 나랑 연대하자라고 하면 이건 모순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의 방향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글을 조금 이제 좀 신경 써서 읽었다라고 하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건 무조건 아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 비하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모순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비하가 아니라 이게 아가 되면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걸 파악했으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걸 파악했으면
이건 거의 글 읽기 천재. 자, 어쨌든 넘어갈게. 자,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 내용들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핵심 개념어는 바로 아가 되는 거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나인가를 이제 잘 파악하면 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뭐야? 왜 이걸 파악하는 거야? 투쟁과 연대가 왜 모순되지 않는 요소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야 할 방향에 해당돼. 자, 됐으면 다음 단락 넘어가도록 할게. 자,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이라고 나왔어. 이제 아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나 봐.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네. 본위, 내 본위에서, 내 기준에서 나를 자각해. 이게 바로 아가 되는 거지. 자, 그것과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 즉 비아, 다른 사람이지, 이와 마주선 주체, 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띈대. 실제로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가 될 것이고, 수빈 입장에서는 수빈이가 아가 되겠지. 그치? 누구나 아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라고 했어. 다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 생성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나밖에 없어. 그럼 굳이 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혼자밖에 없는데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지. 자, 그래서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라고 했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 좀 팁을 좀 주자면, 여기에 조선 상고사란 책이 나오잖아. 그치? 자, 이거 좀 알아두도록 해. 이제 책 이름이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오게 될 거야. 정말 자주 보게 될 거야. 책 이름이 나오는데, 책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책 이름을 묻는 거는 수능 문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 뭐 이름 변경해서 출제 이런 거 안 나와. 그런데 실제로 출제된 내용이 뭐냐면, 책 이름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책에 나온 내용,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는 출제 요소야. 두 번째, 이 책을 왜 썼느냐, 책을 집필한 목적, 이것은 출제 요소에 해당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선택지에서 무조건 물어봐. 자, 그러면 이 책 확인해봐. 이 책 왜 지었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대? 찾아보자. 이 책 왜 썼어? 그렇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요걸 짓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글을 집필한 목적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이거요.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책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지. 아예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아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일어났어. 곧이란 표현, 이거 뭔데? 그렇지, 즉, 곧. 이게 앞과 뒤가 동일하다는 재진술 표현이거든. 그럼 봐봐. 아의 자성이라는 말, 그다음에 나의 나됨이라는 말, 이것이 같은 거지. 나자잖아. 그렇지. 자성은 나됨이란 말과 같은 거 되는 거지. 그렇지. 두 개 같은 거야. 자, 이것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랬어. 자, 그럼 자성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요소? 항성이란 요소와 변성이란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 나가면 되고, 일단은 단어들을 보면은, 단어의 개념어를 보면은 이게 그 개념 자체, 단어 자체의 표면적 의미에 좀 주목하도록 해. 그래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 자성, 나 자잖아. 스스로 자잖아. 나됨이야. 항성, 변성. 항성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변성부터 보자. 변성 뭔 뜻이야?
그래 이제 변하는 성질이 되겠지. 그럼 항성은 그렇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성질이 되겠지. 그렇지. 각각 그런 특성들을 모두 자성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성이 바로 I의 특성에 해당되잖아. 얘도 그러면 I의 특성이고 얘도 I의 특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고 밑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은 요 다음부터 얘기 좀 할게. 거의 대부분 글 읽어 나갈 때 이제 이 정보들이 세분되기 시작하면은 정보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 밑에 정보에 파묻히게 돼. 하위 정보에 파묻히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얘의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내용들을 물어보면은 잘 맞춰. 왜? 읽어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잘 맞춘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또 어떠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틀려. 얘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글 읽어나갈 때 정보가 이렇게 쪼개지면은 항상 상위 개념으로 좀 올라가도록 해.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글이 좀 크게 보여.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상위 개념이었던 얘가 가지고 있던 이 특성들도 얘가 가질 수 있다. 이게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항성과 변성도 모두 I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또 이거 나갈게. 자, 요 사고 과정이 정말 중요해, 요거. 앞으로 지문들 보면 요런 사고 과정을 계속 하게 될 거야. 항상 시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선지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거 나갈게. 자, 그럼 항성이라고 보면 나에 대하면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게 항성이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변화하는 성질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R은 항성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납득되겠지? 내가 내 나름의 그 변하지 않는 특성, 내 나름의 고유성이 없다면은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항상 내가 가진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고, 또 변성을 통해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놨어. 다시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설정했어.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대. 자, 이 문장 납득해보자. 왜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나이스. 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납득됐고 다음 내려간다. 세 번째 단락. 자, 신채호는 R을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정보 또 쪼개지지. 그렇지, 정보 또 쪼개졌어. 그렇지. 자,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라는 놈을 소아라는 놈과 대아라는 놈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소아, 이렇게 이름 귀엽다, 야.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생각해 볼게. 아라는 것은 특성이 있었죠. 어떤 특성이 있었어? 아이 특성이 뭐였는데? 그렇지, 자성 가지고 있었지. 자성 무엇과 무엇으로 이뤘어? 그렇지, 항성과 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R을 다시 나눴어. 소아와 대아와 나눴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자고 했잖아. 그렇지,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보면 소아도 A고 대아도 A란 말이야, 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아와 대아는 모두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성에 해당되는 항성과 변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다시 볼게. 자, 소아는 작은 아니까 말 그대로 개별화된 개인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대아는 큰 나니까 국가 또는 사회 차원의 나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 나가 볼게. 자,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부패성을 갖지 못한대.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뭔 일을 하고 있냐면 소아는 자성은 있는 거야, 상속 부패성 없는 거야,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올라가 보니까 소아도 R란 말이야.
그렇지? 소아도 아니까 당연히 자성 갖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지. 정부가 아닌 거야. 당연히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상속성과 부패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소아는 아까 뭐라고 했는데? 개인이라고요. 상속성과 부편성의 의미를 좀 짚어볼게. 상속된 특성이지? 계속 지속되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부편성, 부편적으로 두루두루 퍼지는 성질이잖아. 그럼 생각해볼게. 나라는 개인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고. 아니지. 살다 보면 죽겠지. 그렇지? 선생님도 이제 한 반 살았구나. 젠장. 수빈 앞으로 한 100년 더 살겠지?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100년 더 살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상속성 당연히 갖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부편성 퍼지는 건데 선생님이 주변으로 퍼지나? 안 퍼지네. 그렇지? 영향력이 1도 없는 사람.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상속성과 부편성을 갖지 못해. 그렇지? 자, 반면 대야는 자성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따라가 보면 자성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성 당연히 있는 거야. 그리고 상속성과 부편성을 가질 수 있다. 왜? 대야가 뭐였는데? 그렇지. 국가나 사회, 우리나라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거 같네. 그렇지? 상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편성 있느냐? 우리나라 영향력이 좀 있나? 그렇지. 뭐 좀 있는 것 같아. 뭐 요즘은 BTS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이렇게 K-팝 뭐 이런 거 영향력도 있고 K-방역 요즘은 좀 별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부편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상속성이라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단어의 개념을 줄 건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해봐. 그러면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빨라져.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단어의 함축적 의미라는 말 쓸 거야.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그 단어 자체 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 볼게. 뭐가 떠올라? 그렇지. 고기 파는 집이다. 이게 바로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단어만 보면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당연히 이 단어의 표면, 단어 표면에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해볼까? 이건 기출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면 뭐야? 그렇지. 태양이 중심이란 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단어 자체만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먼저 주목을 해서 그 단어 의미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미를 읽어나가면서 이야기를 좀 추가하도록 해. 개념을 잡을 때. 자, 그래서 상속성이란 기본적으로 상속되는 건데 시간적 차원에서 아예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생명력이 계속 상속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머릿속에 남아있겠지. 이러면은 뭐가 좋냐면 나중에 다시 문제 풀 때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개념을 이렇게 상속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개념을 이해하면은 시험 볼 때 시간이 절약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부편성이라는데 퍼지는 거였잖아. 그렇지. 부편적인 거 퍼지는 거였어. 그래서 공간적 차원에서 아예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아, 부편적인 거 퍼지는 거구나. 딱 받아들일 수 있겠지. 다음 내려갈게. 자, 요 다음 문장이 이제 좀 읽는데 또 중요해. 자, 상속성과 부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부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부편성이 실현된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요거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여기부터 주목을 해. 상속성과 부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이거 어떻게 긴밀하지? 라고 하면서 여기만 주목한다고. 여기만 주목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편성이 있으면 상속성이 실현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있어야지 이게 되구나. 그다음에 상속성이 유지가 돼야지 부편성이 실현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이 실현된다.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읽지 말고 앞에 표현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해봐. 상속성과 부편성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대. 긴밀하다는 게 뭔 뜻이야? 그렇지. 뗄래야 뗄 수 없다. 붙어있다. 안 떨어진다. 하나란 얘기거든. 즉 상속성과 부편성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잡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 자, 실제로 보도록 할게. 얘들은 안 떨어지는 거였어. 긴밀 아니었어. 부편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상속성이 있는 거야. 실현 되는 거야. 또 보면 상속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야? 부편성이 있는 거야. 항상 둘은 붙어 있다. 긴밀한 관계. 단어에 주목하면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자성 특성이었어. 나의 특성, 아의 특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부편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자성을 자각해, 그 다음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면은 둘은 항상 붙어 있게 되는 거지. 자, 다음 넘어갈게.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이라고 했어. 조화를 이뤘나? 못 이뤘네. 그렇지. 항상성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내 고유성만 있는 거고 주변의 변화를 못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될지 뻔해. 우리 뭐 생물 시간에도 있잖아.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고 나는 계속 변하잖아. 얘 어떻게 돼? 그렇지. 죽지. 멸종하지.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면 멸절한대. 딱 보더라도 뭔 뜻이야? 그렇지. 멸망하여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대. 항성이 작아. 내 고유성이 작은 거잖아. 내 나름의 특성이 없어. 그리고 깜짝이야. 이거 왜 이래졌어? 여긴가? 여긴가? 오케이. 다시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이라고 했어. 내 고유성이 없고 항상 주변에 붙어 다니면 하잖아. 주변에 적응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대. 그렇구나. 나다운 게 없으니까 비하에게 정복을 당하는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하겠지. 여기서 뭐 또 조금만 우리 그 배경식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 신체어란 말이야. 일제시대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비하는 누구겠어? 그렇지. 일제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일본에 정복당하고 말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하가 상속성과 부편성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냐? 항성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오케이. 내려갈게. 자,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라고 하는데 아의 개념이 어땠는지 머릿속으로 쭉 한번 떠올려봐. 쭉 떠올려봤어?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이러한 아의 개념 이런 표현 나올 때 이러한 게 어떤 거였더라 하고 잠깐 생각해봐.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글 읽어나가도 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 망한 거야. 다시 돌아가야 돼. 위에 다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의 개념은 이러한 아의 개념이었던 거지. 이러한 아의 개념. 그렇지? 자성은 항성과 변성이 이루어졌고 소와 대하가 있는데 얘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대하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였어. 자, 이걸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오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대, 이제. 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대. 그리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봤대. 다시, 조선 민족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야? 신국민이 되면, 이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대.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왔는데 조선 삼국사 아까 그 책이 있었지? 책 왜 썼는데? 그 일제 대항만 하고 하셨나요? 생존. 그렇지. 생존하려고 민족 생존하려고 그렇지. 신국민이 된다. 그리고 민족 생존한다는 얘기는 상속되는 거고 부편성이 있는 거잖아. 즉 신국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신국민이 무엇에 해당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바로 잡을 수 있어. 대하일 거야. 자, 읽어 나갈게. 신국민은 상속성과 부편성을 지닌 대하로서 오케이. 인정. 상속성 부편성을 지닌 대하야.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주체적 의식이니까 고유성이겠지. 항성.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 다시 제국주의 국가는 아야 비하야. 그렇지. 비하에 대응하여 생긴 거니까 이 변성이 되는 거겠지. 이런 것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이 되겠어.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대. 다시 보자.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동양주의. 동양주의라는 말 들어봤나? 오케이. 일단은 동양주의라고 나오는데 요거 좀 하나 넘어갈게. 앞으로 무슨 주의하고 나오면 이 앞에 것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동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동양주의가 되겠어. 동양 반대말이 뭔데? 그렇지. 서양에 반대하는 동양을 중시 여기는 건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여기 반대를 했어. 자,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즉 일본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지.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가 아가 돼야 돼? 신체 입장에선. 그렇지. 우리 조선 민족이 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본이 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내려갈게. 자,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의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의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대. 다시 일본의 동화되는 세력이라는데 우리 개념 좀 떠올려보자. 일본의 동화가 됐다는 것은 뭐가 큰 거야? 그렇지. 변성이 큰 애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변성이 큰 애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놈들 누군데? 그렇지. 친일파가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의 개념을 명료하게 세분한 거지. 자,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당연히 그랬을 거야, 신채호니까. 자,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자,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아가 있대. 다시, 아 안에도 비아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 속에 비아가 있는 거야. 누구? 이런 애들에 해당되겠지. 그치? 그리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라고 했어. 다시 일본 제국주의잖아. 그렇지, 제국주의지. 근데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면 아를 쪼개고 있는 거야. 비아도 쪼개고 있는 거지. 우리 아 속에 비아 이런 애들이 있는 것이고 비아 속에도 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빨간색, 파란색 왠지 알고 있지? 그렇지. 붉은 악마. 일본 파란색. 고대 색깔, 연대 색깔, 쪽발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을 해놨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이게 조선 민중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조선 민중이야. 지금 누구랑 연대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비아 속이 이것과는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아랑은 뭐 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지금 대상이 서로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모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순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함으로써 모순이 안 되는 거야. 자, 필요한 얘기들은 이제 다 잡아놨네. 자, 다음 넘어갈게. 자,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비아에 동화된 자들. 비아에 동화된 자들. 바꿔 얘기하면 개념어 끌고 들어와 보자. 누구야? 그렇지. 아 속의 비아지.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여기만 조선 민중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는 조선 민중을 문장 잘 읽어봐라. 이 문장 환장한다. 여기부터야. 자, 그는 조선 민중 일단 빠르게 읽을게.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정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아우 숨차다. 문장이 길어 짧어. 무지하게 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 때 아까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이 글이 내용이 잘 들어오냐 이거야. 잘 들어오나? 이렇게 놓으면 잘 안 들어와. 여기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문제 푸는 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지옥을 맛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긴 문장 읽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이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위주로 읽냐면 필요 없는 애들 잡다한 수식어들을 다 빼고 읽어. 잡다한 애들 빼고 나면 필요한 애들만 남잖아. 그런 성분을 무슨 성분이라고 해? 부수성분 빼고 필요한 거. 주성분. 그렇지. 그래서 얘들 이럴 때는 필수 성분만 남기면 돼. 요거로 읽는 거야. 다만 중요한 게 필수 성분만 남겨서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글을 읽을 때 순서가 필요해. 우리 필수 성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 주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어 이런 거 있거든. 그럼 필수 부사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주어. No. 서술어가 가장 중요해. 왜 그런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야. 문장에서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전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찾기가 힘들어. 주어부터 보면. 반면 서술어부터 보잖아. 그럼 누가 이걸 했는지만 찾으면은 전체 문장에 주어가 보이거든. 뭐 느낌 이해돼 있어? 그래서 읽어 나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서술어야, 서술어. 이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도록 해. 반드시 이 순서가 돼야 돼. 서술어는 당연히 문장 끝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찾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얘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누가 그랬니?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필수 성분들을 보는 거지. 어떤 것들? 목적어, 부어 또는 필수 부사어. 이런 애들은 얘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쪽에서 필수 성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해봐. 서술은 대놓고 보이잖아. 서술은 뭐야? 부었다. 주어는 이거 보이겠지? 누가? 그렇지, 그는. 이래 놓고 나머지 필수 성분을 찾아봐. 찾았어? 자, 볼게. 자, 실제로 문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는 보았다. 근데 여기서 보다가 내가 뭐 책을 보았다 할 때 그 보다가 아니지? 의미가 다르지? 그렇지? look at me가 아니라 어떤 뭐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럴 때는 이 보다가 필요한 게 주어 외에도 목적어뿐만 아니라 무엇도 부사어도 필요로 해. 그래서 주체로 보았다, 주체로 보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부사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이어져 있는 거야. 그는 조선 민중을 어떤 주체로 보았다, 그 다음에 어떤 주체로 보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글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이 문장의 구조는 이런 거야. 그는 조선 민중을 A라는 주체이자
B라는 주체로 보았다. 이게 이제 글의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와 B에 해당되는 내용만 파악하면 글 깔끔하게 이해가 되겠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그 나머지 부분만 좀 볼게. A와 B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게. 자, 그는 조선민족을 뭘로 봤냐면 민족 내부의 압자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본 거야. 여기서 우리가 딱 하고 턱 하고 걸린 게 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또 걸리지. 압제 몰라. 순서 뒤바꾸면 뭐야? 제압. 그렇지. 민족 내부에서 억누르는 애가 있는 거야. 우리 민족 내에서 우리 민족을 억누르는 애가 있어. 위선 거짓이고 착한 척하는 애들이잖아. 거짓이야. 그럼 우리 민족 내부에서 요놈들 우리 민족 내부에서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위선을 부리는 놈들 얘들 누군데? 그렇지. 아속의 비하 즉 친일파 애들에 해당되는 거지. 얘들은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 그 다음에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우리 조선 민족이 되는 거지. 다음 뒤로 넘어서 자 그리고 이런 주체이자 다음에 나머지 B 부분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얘들 누군데? 그렇지. 비하 속의 아가 되는 거지. 이 비하 속의 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즉 우리 조선 민중이 비하 속의 아와 연대를 하여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야. 문장이 좀 머릿속에 들어와? 오케이. 그래서 긴 문장 이렇게 요거 좀 읽는 거 연습을 좀 하도록 해. 평소에 이렇게 긴 문장 평소 짧은 문장은 단문장은 문제가 안 돼. 이거 나갈 때 의미가 탁탁탁 들어올 거야. 근데 이렇게 긴 문장 나오면 좀 문제가 되거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19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거든.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그 지문 보면 돼. 나중에 보자. 자, 그런 주체로 봤고, 자,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을 했던 거야. 다시 이런 민중 연대, 즉 조선 민중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이런 자유를 지향을 했어. 됐지? 오케이. 자, 됐으면 이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자, 윗글에서 다룬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적절치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자. 신체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 보면 신체호 사상의 핵심 개념은 뭔데? 그렇지. 이거 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이해를 했던 거야? 뭐 하려고 아의 개념을 이렇게 명확하게 본 거지? 그렇지. 투쟁과 연대가 왜 모순되지 않느냐. 그렇지. 국어 파악하려고. 그래서 나와 있어. 그다음 2번 넘어가. 자, 신체호 사상에서 자성의 의미. 자성이란 뭔데? 나의 나됨이었어. 그렇지. 나와 있어. 다음 3번. 신체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대아와 소아는 어떤 차이가 있지? 그렇지.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으면 대아, 없으면 소아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차이 드러났고. 다음 4번. 신체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어디서 기원한 거야? 있었나? 없었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내용이 뭐가 있었지 묻고 있는데 이게 왜 묻는 거냐면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뭐 왜 필요했다라고 떠오르면 그건 나온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이제 안 떠오르잖아. 그럼 이거 안 나온 거야. 실제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어. 다음 5번. 신체호가 지향한 추구한 민중연대의 민중연대 해가지고 뭐겠다고? 글의 가장 끝에 있었어. 뭐라고 있었는데? 그렇지.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도 있었어.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 2번.
자, 윗글의 자성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나됨이었어. 자, 나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1번.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뒤만 읽어봐. 상속성과 부편성을 갖는다라 했어. 자, 보자. 상속성과 부편성을 가질 수 있는 아는 어떤 애인데? 그렇지. 이건 대아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모두나 아니지. 그렇지. 대아만 가질 수 있어. 2번. 이것도 뒤에 볼게. 상속성과 부편성이 모두 실현된대. 무엇에 대한 얘기야? 대아에 대한 얘기야. 수화에 바로 지워야겠지. 대아 나와야 돼. 다음 뒤에 읽어볼게. 또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부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상속성과 부편성은 어떤 관계인데? 긴밀한 관계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 근데 한 개는 실현되고 한 개는 실현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렇지. 자, 같은 원리로 5번 먼저 볼게.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부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바로 지우면 되겠지? 그렇지? 상속성과 부편성은 긴밀해. 둘은 밀접하게 붙어 있어. 한 놈이 있으면 나머지 한 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됐으면 이제 4번 나머지 볼게. 답이겠지 뭐. 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둘이 조화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항성만 큰 경우 멸절하겠지. 또는 변성만 큰 경우 정복당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대하의 상속성과 부편성은 실현되지 않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 답은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해결됐지? 넘어가자. 자, 다음 3번. 윗글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데 요게 이제 그 실제로 수능 볼 때 요게 좀 오답률이 높았다. 정답률이 60%인데 이 수능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독서 문제가 60% 정답률이 60%쯤 되면 이때부터는 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60%부터는. 참고로 이번 수능은 20%대가 수두룩했어. 정답률이 20%. 찍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진짜 문제 어려웠던 거야 이번 수능은. 기본적으로 60%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적절치 않은 거. 사실 이 문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 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 자, 들어가 볼게. 1번.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이랬는데 이 책 왜 썼대? 책을 쓴 목적 뭐였는데? 기억이 안 이건 나온다니까. 그렇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쓴 책이었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거 보자. 자, 대하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 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 적절한 표현이지. 다음 2번.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왜 비판했는데? 머리씩 떠올려봐. 동양주의 왜 싫어했어? 누가 중심이니까? 그렇지. 일본이 중심이니까 이거였지. 그렇지. 읽어보자. 이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아의 항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동양주의가 되면은 일본이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의 항성은 줄어들고 아의 자성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 3번. 신채우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하였지. 자, 이것은 대하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하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했어. 바로 그어야 되지. 왜? 연대의 대상은 누군데? 그렇지. 비하 속의 아거든. 비하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글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는 선지가 바로 이 3번 선지가 되는데 많이들 틀렸었어 이거. 자, 넘어갈게. 자, 다음 4번. 신채호가 독립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부패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다시. 일본은 비하지. 얘들이 침략하면 당연히 우리 상속성 부패성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겠네. 그렇지? 그렇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쟤들이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굳이 안 쏘았을 거예요. 그렇지?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 유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쟁을 한 거야. 마지막 5번. 자,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했대. 다시.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다른 말로 뭔데? 그렇지. 비아 속의 아가 될 것이고
다음에 식민지 민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을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순서만 바꿔 있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하여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자유, 어떤 자유? 그렇지.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적절한 표현이다. 자, 마지막 4문제. 기억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야. 그냥 넣어보면 돼. 자, 자기 분위에서 자신을 자각한 주체라고 하는데, 자기 분위라는 말에다가 자기에서 판단 행동에서 중심되는 기준, 즉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자각한 주체라고 하면 이거 돼, 안 돼? 되네. 잘 되네. 그렇지. 적절해. 다음 2번. 자기 분위에서 자각한다. 자신의 처지나 능력 따위 스스로 깨닫는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깨닫는 주체. 이거 돼, 안 돼? 되네. 이 한자만 알아도 더 쉽지. 자각, 스스로자, 깨달을 각자. 바로 나오지. 그렇지? 다음에 3번.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설정하였다는데 여러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다시 자기 의식을 가져서 뽑는 거야? 아니지. 바로 지우면 되겠지. 그렇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야? 뽑아서 정하면 뭐 한다고 해? 그렇지. 이게 선정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다음에 리을. 아의 영향력이 파급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친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다른 데로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거 돼야 안 돼? 당연히 되겠네.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했다는 것이 직접 당하거나 접하여라고 하면 이것도 되겠네.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 그러면 돼.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노트에 정리해 놓고 좀 반복적으로 보고 예문까지 같이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예시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